우리 몸의 관절 가운데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 관절. 하루에 수천 번 넘게 움직이다 보니 손상을 입기 쉽고 각종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오십견과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흔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 가운데에서도 수술적 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네, 우리가 양치를 하고 또 머리를 감고 옷을 입을 때도 우리 몸의 어깨를 쉼 없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어깨 관절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각종 질환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네,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어깨 질환 가운데서도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열린 큰병원 정형외과 김형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오십견과 오늘 소개해드릴 회전근개 파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회전근개라고 하면 어깨 가운데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네, 회전근개라고 하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말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극상근과 어깨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어깨 뒤쪽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회전근개는 몸쪽에서 어깨 뼈를 당겨서 어깨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깨 힘줄이 찢어지거나 마모되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 하고 제일 위에 있는 극상근이 가장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힘줄이 중간에서 찢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납니다. 그림과 같이 회전근개가 어깨에 붙는 부위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파열이 잘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모두 4개가 있어 힘줄이 하나만 파열이 될 수도 있고 4개가 모두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부분 파열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찢어지는 완전 파열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보통은 이 어깨가 결리고 아프면 내가 오십견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과장님, 보통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이랑 이게 증상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저희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 어깨는 관절 주머니라는 관절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십견이 있으면 이런 관절낭이 굳어져서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손을 등 쪽으로 가져가기 힘든 증상을 많이 호소들 하시는데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십견은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을 모두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들어 올려도 팔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오십견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흔히들 팔을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어깨의 삼각근 부위에서 통증이 시작이 돼서 점점 심해지는데요. 관절 운동 범위는 비교적 잘 유지가 됩니다. 특징적으로 팔을 60도 정도 들었을 때 통증이 시작이 되고 특정한 각도에서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 팔을 다시 내릴 때는 힘이 빠지면서 팔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야간 통증이 발생해서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쪽으로 누워 자기 힘든 증상을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알지. 그래. 거기서 보자 그러면. 금방 나갈게. 나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어디를? 어? 지금 코로나19 다시 확산된 거 모르나? 주말에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콕 꺾여 있어라고 지금 안전 문자 오고 난리가 났는데 뭐 어디 나가려고?
맞아요 언니. 이번엔 오빠 말이 맞네요. 나가지 마요. 쌀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굶을래? 한 끼라도 굶으면 막 날리면서 갔다 와야 된다. 막 쌀이 떡 떨어졌겠다 아이가. 간대. 금방 갔다 온나. 또 어디 들려도 오지 말고 또 혼자 카페 가가지고 또 먹고 해라 또 확 그냥. 하여튼 요새 그 아줌마들 먹고 별다방 그 뭐고 그거 무슨 가방 서머 레이디백인가 뭔가 그거 때문에 줄 서가지고 난리 났더만 그거. 어머 진짜 자기는 뭔 소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고 사재기하고 이카는 사람이겠나 진짜 줄 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아이고 자기 별다방하면 환장을 하면서 참. 아유 진짜 생활 속 거리두기 해야 될까 아이가. 그래 거리두기 꼭 실천해라. 알았다. 마스크 꼭 끼고 갔다 와요. 갈 게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되나? 귀찮아. 원래 저렇게 잘 안 가는데 맞지? 그러니까 원래 보통 내를 시키지 않나. 그렇지. 수상한데.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언니 나간 지 한 4-5시간 됐는데 그렇지. 혹시 쌀 농사 지으러 간 거 아이가? 지금 쌀 사러 가는 시간 보고 지금 너무너무 오바됐는데 지금? 잠깐만. 네. 아무래도 수상한데. 혹시 그 별다방 가가지고 서머 레이디백인가 뭐 그거 받으러 간 거 아이가 지금?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꼭 나 그 핑크색으로 꼭 받았으면 뭐라 좋겠다. 카노? 어디 갔지? 연락 한번 해볼까? 해봐라 그래. 대답이 없는데. 대답이 없다고? 왔다. 왔다. 먹고. 어디 갔다 왔어? 쌀 사러 간다 하는 사람이 쌀은 없고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지금? 미치겠다 정말. 언니 쌀이 어떻게 똑 떨어질 수가 있어? 진짜 밥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을 어디서 사지? 뭐? 쌀이 똑 떨어졌다고? 마트에? 내 차에 가본다. 차에 그 뭐고 쌀 말고 그 서머 머신기 백 그거 있는 거 아이가 지금? 그럼 언니 핑크색 아니. 욕심. 아유 진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명품백을 들어야지 무슨 서머 레디 백이고 진짜. 사람이 명품해야지. 그 명품 이래 들고 다니는데 그거 되나? 그 참. 아파 죽겠다. 아유 진짜 조용히 해라. 어깨나 주물러 봐라. 어깨 아프다. 어깨? 갑자기 어깨가 왜 아픈데? 몰라. 좀 꼬치꼬치 묻지 마라. 며칠 전부터 지금 어깨 아파 죽겠구만 진짜. 빨리 좀 주물러 봐라 좀. 자기 50개 나이가? 아니 내일 모레면 쉰이잖아 쉰. 50. 반백살. 진짜 누가 들으면 진짜로 믿겠네. 내일 모레 신이기 뭔 내일 모레 신이고 아주 이빨 청춘이구만 진짜. 제가 한번 봐줄게요. 예? 자, 언니 어깨를 한번 훅 들어봐. 사람 죽이네. 잠깐만. 아프다고요. 이거는 50견이 아니고 그 회전근개 파열 같은데. 인대가 늘어나거나 뭐 끊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일단 이건 50견이 아닌 것 같다 언니. 그냥 어깨 무리해서 그렇지 뭐 50견이고. 회전근개 파열. 딱 거의 답 나왔네. 답 나왔어. 참, 노화 때문이다. 노화 때문에. 아이고 참 내가 이래가 연상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던데 병원비 들어가 생겼다. 병원비. 아이고 참. 진짜 웃기시네 진짜. 병원비 내가 내지 자기가 내나. 언제부터 냈다고. 아니 어쨌든 돈이 들어간다 그 얘기지 지금. 아니다. 내가 TBC 클리닉 건강 365 내 자주 보잖아.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테니스나 골프 같은 걸 치면은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게 많이 온다 하더라고. 그래?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그렇다던데. 언니 혹시 운동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사람한테. 그러게. 왜? 야 선미야 문자 봐봐라. 또 쟤는 문자 왔나 보자. TBC 골프 클럽이면은 여기 우리 동네 아이가? 야 바로 옆인데 여기. 여기 캐디 확진자 나왔다는데? 진짜 봐봐요. 진짜네. 아이고 뭘 그렇게 놀라노? 아니 골프클럽 안 갔으면 됐지. 맞다. 야 당분간 마트 갈 때도 일회용 그냥 끼고 다녀야 돼. 그니까 와 진짜 시간도 어제네 어제. 어머 세상에. 왜? 왜? TBC 골프 클럽 요 며칠 전부터 계속 당겼다. 뭐라고 지금? 아니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일시국에 지금 골프 치러 다니다고 지금. 잘못했다. 지금
그래놓고서 뭐 어깨 주물러달라고 막 그랬어요 지금. 마스크도 안 끼고 지금. 선미야, 어? 저기 그 1339 맞지? 거기 빨리 전화해봐라. 알았다. 너 빨리.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가 주 원인이다. 네. 네, 두 분 표정 보니까 알듯말듯해요. 정답이 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포커페이스예요. 아. 근데 노화가 주 원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월아 비켜라 내 어깨가 어때서 아이고 하다가 이제 어깨가 탁 이렇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아무래도 이 어깨 힘줄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죠, 노화. 야, 저는 방금 철원 씨 노래 실력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해서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깨도 관리하기 나름이다. 요즘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서도 어깨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 X로 할게요. 그러니까 노화가 뭐 원인 가운데 하나는 맞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오, 네. 네. 예전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 하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힘줄이 늙어서 찢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젊은 환자에서 외상이나 스포츠, 반복된 사용 등으로 인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래에서 젊은 환자의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회전근개 파열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보는데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에서는 3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이 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62%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의 크기가 커지고 어깨 기능 소실이 점점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술적 치료로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점점 심해지는 회전근개 파열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작았던 회전근개 파열이 이와 같이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악화되는 회전근개 파열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열의 크기가 중파열 이상의 큰 파열일 때와 유병 기간이 긴 경우와 그림과 같이 회전근개의 앞쪽이 주로 파열되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점차 악화가 될 수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은 악화될 확률이 높으므로 미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힘줄 파열이 악화되기 쉬운 경우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50견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자연 치유되기도 하지만은 어깨 힘줄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힘줄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놔둬도 저절로 치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회전근개 파열 경우에는 저절로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찢어진 어깨 힘줄을 꼬매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된 어깨 힘줄을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다시 제자리에 묶어주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수술의 목적은 어깨 통증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회전근개 기능 및 근력을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은 의학이 발전을 할수록 점점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개방적으로 봉합술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이 개방적으로 봉합술을 시행했단 말은 열어서 보통 했다고 하죠. 그래서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근육을 벌려서 봉합술을 시행을 했으나 그 뒤에 이런 절개를 적게 하는 채소절개 봉합술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었고 최근에는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관절경적 봉합술을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절경적 봉합술은 장점이 많은데요. 사진과 같이 피부에 구멍을 3개에서 4개 정도 내고 거기에 관절경 카메라를 삽입하고 관절경 기구를 이용하여서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조직 손상이 적고 흉터가 작아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상처로 인한 통증이 적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 동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 여러 가지 네.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어깨 힘줄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코로나 아니기를 천만 다행이지 천만 다행이야. 아이고 참 지금 때가 어렸던데 필드 나갔다 오고 가라. 아이고 참. 한 명은 이 시국에 클럽을 갔다 오지를 않나, 또 한 명은 골프 필드에. 아이고 잘한다 잘해. 아이고. 알았다, 좀 그만 캐라. 다시는 필드 안 나갈게. 당연하지. 자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야. 우리 제발 마스크 좀 벗고 살자. 오빠 1절만 해라. 언니도 진짜가 미안하다 하잖아. 1절만 해라. 조용해라. 니도 똑같거든. 됐고 병원에서 뭐라 하던데? 어깨 힘줄 파열된 거 맞다나? 아니 나는 50견인 줄 알았더니만 어깨 힘줄 파열된 건 맞다 하더라. 아니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니까 내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막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막 그런 의사 되지 않겠나 그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좋아하네. 아이고 참나. 네 머리로 뭐 의사가 가당키나 할 것 같나? 야, 네 그냥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세요. 잘리지 말고. 오빠 왜? 취직이나 좀 해라 그럴 거면. 맞지? 이게 어디 오빠한테 아니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내가 맞췄잖아. 그게 야, 어디고. 그건 얻어 걸린 거고. 참나. 아니 자기야, 근데 자기 어깨 힘줄 파열된 거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50견은 그냥 놔둬도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어깨 힘줄 파열은 수술해야 된다 안 가나? 수술이라. 수술. 아니 근데 자기 당뇨도 있잖아. 당뇨약 먹고 있는데 이 수술 바로 되는가? 당뇨약 한동안 끊고 그러고 난 뒤에 뭐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맞네.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 물어봐야지. 내가 번뜩 떠올린 생각인데 내가 한번 본 거 같거든. 뭐를? 그 회전근개 파열은 당뇨가 있는 사람은 수술을 해도 또다시 또 재발한다던데. 그러면 수술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다시 재발되면은 뭐 또 수술해야 되고 뭐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럼 수술 하나만 아이가. 그렇지. 응? 수술 하나만 하지. 야, 니 또 카드라 통신 아이가? 그래도 일단 내가 아닌 건 맞췄잖아요. 야, 그건 얻어 걸린 거라니까. 참나. 얻어 먹더니만은 막 얻어 사는 거 되게 좋아하네 진짜. 야, 카드라 통신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아니 회전근개 파열이랑 당뇨병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찾아볼 건 알겠나? 아이고. 이 봐라. 뭐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맞겠지. 뭘 맞겠지야 맞겠지는. 아이고 참나. 그래도 일단 내가 맞추긴 맞췄잖아. 아유 그래, 얻어 걸린 거 잘했다 잘했어. 하여튼 둘이 이제 뭐 일 나갈 때 말고는 외출 금지다. 알겠나? 알았다. 아유 제발 마스크 좀 벗고 댕기자. 아유 올해 안에 코로나 끝나겠나? 아유 모르겠어. 언니 정말 한 해가 갈수록 나이 들수록 잔소리 더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귀에 딱지 않겠다. 제일 정말 앞으로 정말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오빠 네. 같은 남자 만나면 알죠? 인생 끝나요. 뭘 끝나기는 잔소리 할 만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지금. 저런 남자랑 계속 살았어요? 정말 미쳤지 뭐. 그러니까.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파열될 위험이 높다. 이 문제 조금 어렵죠. 두 분 네.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당뇨병이랑 회전근개. 회전근개 파열, 어깨 질환이 과연 관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물론 뭐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당뇨병 때문에 저는 재파열이 된다라는 거는 상상도 안 해봤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X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처가 좀 더디게 났고 또 감염될 위험도 높잖아요. 그래서 좀 어깨 힘줄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은 후에도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는 좀 재파열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철원 씨랑 늘 그랬듯이 반대 의견이고요. 정답 5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을 받은 후에 당뇨병 환자라면 좀 더 이 혈당 조절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건 아니죠.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에도 정답은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오, 이번에도 제가요? 네. 당뇨가 있으면 수술 후 재파열이 더 잘 일어나는데요. 당뇨는 신경과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육과 힘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봉합된 힘줄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수술 후 재파열이 더 높습니다.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회전근개 봉합술 후 재파열률이 35.9%로 나타났고 일반 환자에서는 14.4%로 나타나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재파열이 더 자주 일어났으며 당뇨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이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환자들보다 더 많이 파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봉합을 하는 데 있어 당뇨의 조절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과 수술을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하면 괜찮나요? 수술하면 다시 파열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되더라도 수술 후에 재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 빈도가 다른데 중파열의 경우에는 7%, 즉 100명의 환자를 수술을 하면 7명에서 다시 재파열이 일어나고 대파열에서는 33%, 광범위 파열에서는 무려 61%에서 재파열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데 이렇게 재파열이 일어나도 봉합한 회전근개가 모두 다 파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일부만 파열이 일어나고 파열이 일어나더라도 수술 후에 호전된 어깨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임상적으로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병 기간이 길고 파열의 크기가 크면 재파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파열 크기가 작고 유병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수술한 다음에 재파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당 조절 같은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은 이 어깨 힘줄 파열도 그 파열의 정도와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어깨 힘줄의 일부분이 뼈에 붙어 있으면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 그림과 같이 어깨 힘줄이 뼈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면 완전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 파열은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1cm 미만일 때는 소파열이라 하고 3cm 미만일 때는 중파열이라 하며 5cm 미만일 때는 대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cm가 넘어가는 광범위 파열이 있고 이런 광범위 파열이 있을 때는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는 파열의 모양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초승달 모양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모양과 같이 알파벳 L자형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모양에 따른 회전근개 봉합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지방 변성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한 근육은 MRI에서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진한 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이 점차 지방으로 바뀌어서 모두 다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 마지막 그림과 같이 밝은 색을 띠어서 저런 경우에는 봉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기 전에 봉합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오늘 어깨 힘줄 파열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파열된 어깨 힘줄을 봉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깨 힘줄의 파열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서 봉합을 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많은 봉합 방법들이 있어 왔고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1열 봉합술과 2열 봉합술, 교량형 봉합술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1열 봉합술은 그림과 같이 회전근개의 외측에 봉합 나사못을 하나 내지 2개 정도 삽입을 하고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파일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2열 봉합술은 그림과 같이 회전근개의 내측과 외측에 모두 봉합 나사못을 삽입을 하고 봉합을 하는 방법으로 1열 봉합술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생략학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단단하게 봉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2열 봉합술의 장점을 살리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봉합 방법이 교량형 이중 봉합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내측에 삽입한 봉합 나사못에서 나온 실로 어깨 힘줄을 눌러서 봉합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어깨 힘줄과 뼈 사이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므로 치유가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어떤 봉합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회전근개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봉합법을 선택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봉합 방법도 다양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 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파열의 범위가 너무 크면 봉합이 안 돼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치료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인공관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모든 회전근개 파열은 봉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오래된 광범위 파열은 봉합이 불가능한데 왼쪽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제자리에 잘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을 하게 되고 회전근개가 모두 다 파열이 되게 되면 어깨를 잡아준 회전근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깨뼈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관절병증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회전근개를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광범위 파열이 일어나면 근육이 점차 지방으로 변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근육이 다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지방으로 변한 근육을 꼬매줘봤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관절경 사진과 같이 회전근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뻥 뚫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소견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범위 파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 방법을 시행해 주면 될까요? 네, 광범위 파열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고 환자분의 상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고령의 환자에서 환자분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팔을 잘 드시는 분이 어떠한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이 될 때는 통증 조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변연 절제술과 결절 성형술인데 이는 염증을 제거하고 결절 성형술을 통해서 어깨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것과 연장선에 있는 방법이 부분 봉합술입니다. 회전근개가 광범위하게 파열이 되게 되면 봉합이 불가능하지만 그림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봉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변연 절제술과 결절 성형술과 함께 부분 봉합술을 시행을 하면 어깨 기능 보전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같이 많이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근건 이전술입니다. 이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이소룡의 사진인데 겨드랑이 쪽에 보시면 역삼각형으로 아주 발달된 근육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광배근인데 최근에 젊은 남자분들이 몸매에 관심이 많아서 가장 키우고 싶어하는 근육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강범위 파열 환자에서 관절염이 없어 관절이 잘 유지가 되고 환자의 어깨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어깨를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이 안 될 때는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고 회전근개로 다 덮을 수 없는 결선 부분에 어떤 강배근을 이전을 해서 어깨 기능을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아주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회전근개의 퇴축이 심해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여도 저렇게 결선 부위가 클 때는 이 결선 부위를 동정건이나 합성물을 이용해서 덮어주는 재건술을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배근 이전술과 마찬가지로 젊은 환자의 강범위 파열에서 관절염이 없고 환자의 어깨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허벅지에서 대퇴근막을 떼어내서 상부 관절막을 재건함으로써 관절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어깨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배근 이전술과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의 환자에서 왼쪽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이 관절병증이 있거나 강범위 파열이 있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가상마비가 있을 때는 오른쪽 그림에 인공관절 기구를 삽입해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여야만 어깨 기능을 보존할 수가 있어 최근에는 회전근개 파열에서도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깨 질환 가운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끝으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환자분의 임상 양상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먼저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환자의 진단이 되었으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어떠한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간과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찢어진 것이다 보니까 자연 치유가 어렵고 이게 악화될 경우에는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워낙 다양한 만큼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열린 큰병원 정형외과 김형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